국내외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침 한개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던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9일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해리스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성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2021년 9월 9일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무력 침공을 단행하는 시점에 대한 7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중국의 무력 침공 시점을 다각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대만 정부의 독립 노선이 명확할 경우, 외국 세력이 대만 내정에 개입할 경우, 외국 병력이 대만에 주둔할 경우, 대만이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 대만의 내부가 불안하고 혼란이 가중될 경우, 양안의 평화 통일 대화가 지연될 경우,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할 경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상황은 중국이 설정한 7가지 조건 중에 대만 정부의 독립 노선이 명확할 경우와 외국 세력이 대만 내정에 개입할 경우, 그다음에 양안의 통일 대화가 지연되는 등의 3가지 조건을 이미 충족을 해버렸고, 외국 병력이 대만에 주둔할 경우는 미 해병대가 타이베이의 미 대사관 역할을 하는 사무실의 경비를 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해석량에 따라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외신들이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7가지 조건 중에 3.5개에서 4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진핑과 차이잉원의 국제적 정치 감각과 대만이 미국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력 차이가 심합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2021년부터 대만을 무력 침공하기 위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중국군 동부전구 전투자산들이 대만을 정례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무력 침공을 할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세력이 개입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대만군은 중국군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기 경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대해 대항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반접근 거부 전략을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최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스텔스 고속 미사일 초계함 타짱함을 자체 제작해서 9월 9일 실전 배치하였고,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의 전력을 급속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공격형 무인기인 텅윈 MU-1812를 2022년부터 양산하여 배치합니다. 중국은 2025년도까지 제1열도선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은 핵심 지역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연도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2027년 이전이 될 것이고, 시점은 4월 또는 10월이라는 것이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태풍 등 대만 특유의 기상 환경 때문에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중국군에게는 4월과 10월 이외에는 별다른 시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압도적인 전력에도 별다른 전술적인 선택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민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전 초에 미사일로 대만의 주요 시설을 타격한 후 상륙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대만 해협의 해상 제해권 확보를 시도할 것이고 이후 상륙을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특수작전부대의 활동은 논외입니다. 중국의 이런 작전 개념을 대만군이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동안에 중국군의 상륙을 거부하는 준비를 착실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또 다른 고민은 미국의 개입 의지와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해상 수송 능력이 부족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보급선을 확보해야 대만에 상륙한 지상 병력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만 침공 자체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만이라는 섬의 지형적 특징상 중국군이 상륙할 만한 곳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몇 곳 안 됩니다. 고도의 기도 비닉이 유지되지 않으면 중국의 상륙 전력이 본토를 출발하자마자 대만의 지대함 미사일에 맞아 몰살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대만이 조기 경보 정찰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군이 대만의 상륙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력 전차와 함께 상륙시키지 못하면 지상전에서 대만군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상륙 전력에 M76 경전차나 경장갑 장갑차 정도만 운송할 수가 있는데 대만이 갖고 운용하고 있는 M448이나 이제 보유하게 될 M1 에브라임스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는 전력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대만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간책과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한 비정규전을 그 다음에 정규군을 통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대만 국민을 압박하는 심리전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해양 수송로의 안전 문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방공식별구역 분쟁 문제, 이호도를 포함한 서해와 남해의 영해 기점 논쟁 등 굵직굵직한 국방 현안과 대만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쉽게 군사적 행동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국제 정치의 역학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 상륙작전을 수행을 해야 될 중국군의 역량과 전략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과 대만의 지형상 상륙을 할 수 있는 해안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전술상의 문제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만에 비해서 그 우월적인 전력이 사실은 그 장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중국은 대만 내에서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것이고 대만 내에 있는 제5열들, 일명 간첩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만 사회 내부의 혼란을 만들고 국론을 분열을 시키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과 중국 공산당의 향후 전개 상황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향후에 마주하게 될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요즘 제가 중국 공산당의 문제와 그 대만의 문제, 그다음에 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느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게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가 있고 머지않아 우리가 조만간 막다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만 문제,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행보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